안녕하세요. 보음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살이 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크게 아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을 영어를 써가면서 해결을 해야 하고 영어로 인해 일어났던 문제들이고 해결하기에 힘에 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심해지면 제 스스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용을 쓰다가 결국에는 열이 나고 몸살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조금 그랬었고 그래서 열이 났고 근데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아프면은 그냥 콜아웃을 날리고 하는데 지금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다 보니까 콜아웃을 날리지 못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한 주였기 때문에 더 콜아웃을 못 날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떻게 됐든 영어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어에 대해서 먼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포자였어요. 영어를 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었고 영어 시험에 대한 준비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능 칠 때도 영어는 포기한 상태로 수능을 쳤었고 근데 그런 제가 미국을 오기로 결심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How are you doing? 하면 I'm fine, thank you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영어 실력이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영어 실력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저보다 잘하시거나 영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미국 간호사를 준비할 때도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저렇게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를 준비해서 미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시중에 있는 모든 온라인 영어 강의들을 다 그게 도움이 안 됐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요. 뭐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말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 테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내가 이래서 말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영어로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늘지 않았고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문장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확신이 없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방법들을 다 따라해봤어요. 쉐도잉도 해봤었고 일기도 써봤고요. 화상영어도 했었고 그나마 길게 한 건 화상영어였던 것 같아요. 화상영어를 오기 직전까지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화상영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느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단어만 띄엄띄엄 내뱉어도 척하면 척이라고 그 사람들은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들을 대답을 하고 그냥 뭐 한 15분, 20분 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도대체 몇 마디를 할 수 있겠어요. 단어 한 4-5개 던진 게 다니까 침묵의 시간이 더 긴 그런 짧은 시간이죠. 그런 영어 상태로 IELTS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요. 전 다행이죠. PT가 통과가 됐으니까. 제가 PT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그 스픽이라는 어플 때문이었어요. AI로 이렇게 음성을 제가 말을 하고 그걸 인식을 하잖아요, 휴대폰에서.
근데 제가 그걸 읽을 때 그 AI가 되게 잘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PT는 AI와 하는 시험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인식을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네라는 생각 때문에 PT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턱걸이로 통과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대사관 인터뷰 시간이 딱 정해졌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영어로 미국에서 살아갈 자신이 1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대사관 인터뷰를 보고 한국을 떠나기까지 저한테 딱 한 달 하고도 8일의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동안 이 책을 달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왜냐면 일은 해야 되니까요. 정말 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 책이 뭐였냐면 환자와 널스의 대화, 인계하는 법, 그리고 뭐 여기 보면 First day of work, First day in the world, Speaking of for safety 뭐 이런 건데 한 5강이 딱 요만큼 외웠습니다. 근데 이걸 썼냐고요? 아니요. 말이 너무 길고요.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책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쓸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거든요. 다른 어떤 강의들을 들어도 초보로 말을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Hi, hello, 뭐 여행 영어에서는 이렇게 대화합니다. 뭐 할 땐 이렇게 대화합니다. 라는 위주, 아니면 소리드림이라는 강의도 했었어요. 제가 그 소리드림에서는 프렌즈 강의를 보고 하나의 단어를 그 소리를 듣고 그걸 이미지를 떠올리고 내가 그 말을 계속 내뱉는 그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시원스쿨 등등등등등. 그리고 타일러 맞죠? 타일러예요, 테일러예요. 아무튼 그 남자분이 만든 강의 모든 걸 다 결제를 해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늘었던 방법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프렌치 쉐도잉도 했었거든요. 시즌 1의 3강까지 달달달 외우고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말을 하는데 도움은 주지 않더라고요. 아니요, 도움이 됐겠죠?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 묻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린 방법인데요. 저한테는 영어의 뇌가 없는 것 같아요. 영어의 뇌가 없고 영어의 귀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제가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였어요. 내가 할 말들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적어보고 그거를 쉽게 바꿔보고 입에서 달달 외워서 실제로 인터뷰에서 그걸 써보고 했죠. 실제 인터뷰에서는 컨닝을 했지만 그게 내가 띄엄띄엄이라도 아주 천천히라도 말을 할 수 있게, 진짜 3살보다 못하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그 전 영상에서 소셜 오피스에서 울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울고 난 다음 날부터 입이 터졌어요. 그렇게 띄엄띄엄하고 슬로우하게 말했던 것조차도 미국에 오자마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약간 높아진 걸로 그 상황에서 터지더라고요.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병원을 들어갔고, 제가 병원에서 살아남았던 방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제 인계장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달걀같이 적었어요. 하나하나. 환자한테 들어갔을 때 내가 바이탈을 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야 될까? 등등을 깨알같이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들고 다니면서
환자한테 물었어요. 나 바이탈을 잴 거야.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질문 조금만 할게. 그런 단어를 줄줄줄 읽으면서 환자들을 사정을 했었고요. 닥터한테 노티하는 것도 진짜 딱 한 문장만 썼어요. 적었고 그 시작하는 문장 5단어? 그거를 적어놓고 이제 무슨 시츄에이션이 생기면 거기다가 내가 덧붙여서 먼저 적어요. 챗GPT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막 적고 닥터한테 전화를 하고 내 말만 해요. 뭐 다다다다다다 나 이 방 때문에 전화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 환자에서 이렇게 됐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은 너 혹시 이 약 좀 줄 수 있어? 이런 문장들을 미리 적어서 왜 이게 줄줄줄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똑같은 문장들을 쓰다 보니까 안 보고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 이런 기본적인 문장들은 이제 단어를 바꿔서 제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쓸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말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쓰는 말만 씁니다. 스몰톡은 지금도 안 됩니다. 스몰톡은 제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영어가 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정말 기본도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쓸 말을 먼저 적고 그걸 외워서 말하는 걸 내 입에 익히시면 그 문장에 대한 구조가 보이고 그 문장으로 다른 문장에서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바닥에 있던 게 한 단계, 진짜 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가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전에도 듣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듣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듣기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듣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듣기 중요해요. 근데 저처럼 가장 기본도 없는 사람에게는 듣기보다는 말을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기가 되기 시작하면 듣기도 어느 정도는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들리거든요. 내가 그 단어를 알고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말이, 그 문장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들으세요. 들으면 귀가 뚫립니다. 그거 다 개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 문장을 알지 못하는데, 그 단어를 알지 못하는데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일 좌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모든 방법들을 따라 해봤는데 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단어, 알지 못하는 문장은 듣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고 그거는 아무리 들어도 내 문장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처럼 영어에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영어 머리가 있으신 분들.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늘었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쉐도잉이 필요하겠다. 진짜 문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1년이 지났을 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그 생각이 든다면 이제 살만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쉐도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드라마죠. 저는 사실 여러 개의 드라마를 선택을 했어요. 추천받았던 드라마들, 많은 드라마들을 봤었죠. 굿닥터 레녹스 힐, 그리고 그레이 아나토미. 일단 병원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써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 제일 쉽게 다가왔던 건 굿닥터였거든요. 그레이 아나토미도 좋긴 하고 재밌긴 한데 조금 어렵게 다 느껴졌었고, 암스테르담, 뉴 암스테르담, 그 드라마는 말이 너무 빨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그나마 쉬워 보였던 굿닥터를 선택을 했고, 거기서 들으면서 제가 쓸 문장들을 발췌해서 그 문장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것 같아요. 시켜가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제가 그래도 안 놓치기 위해서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사실 그 쉐도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돼요, 제가. 주 5일을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출근하는 시간에 틀어놓는 영어 강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듣기 영어 강의, 뭐 강의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요. 도움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내뱉을 수 있는 문장을 반복해주는 영어 회화 기초 100문장 뭐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들었었죠. 처음에는 그걸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뭘로 듣냐면 로지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날 주제, 그러니까 뭐 have pp를 쓴다거나 아니면 would로 시작한 단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뭐인 것 같다라는 문장을 만들다거나 하는 주제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문장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반복을 시키면서 그 문장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나마 조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써야 할 문장이고 그 앞에 반복되는 문장을 내가 외워놓으면 떠듬떠듬이라도 그 문장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요즘은 틀어놓는데요. 저의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시간들에 그런 것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내가 영어 공부할 실제 시간이 생기면 발췌를 해서 쉐도잉을 하고 그렇게 하면 2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딱 2단계. 지금의 제 수준이 딱 2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원어민도 아니고요. 듣기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단계 업그레이드 했을 땐 생존이었고요. 2단계 업그레이드 됐을 때는 그나마 조금 해결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는 단계는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단계고 그 정도가 영어에 내가 있고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오신 분들의 상태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다른 드라마들도 범위를 넓힌 상태거든요. 쉐도잉을 하는. 어떻게 고르냐면요. 드라마를 먼저 다 봅니다. 한글 자막을 켜고요. 다 보고 재밌었던 드라마들 하나씩 선택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스윗 매그놀리아였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지금은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웬즈데이인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스윗 매그놀리아에 보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 문제들을 해결하는 내용,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쓸 문장들을 또 발췌를 해서 쓰기 시작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는 거죠. 사실 원어민처럼 대화하고 그런 발음과 그런 억양을 가지고 쓰고 싶으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어민의 억양도 안 되고요. 정말 한국인으로 한국 발음을 하면서 영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억양과 그 사람들의 액센트로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처럼 아주 예쁘게 하는 영어는 포기했습니다. 그냥 저의 영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은 생존을 위해서 진짜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지금 한국에 있으시다면요. 많은 인풋을 넣어 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뭐 말문이 터진 상태면 더 좋겠죠. 더 좋고 거기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좋겠죠. 가령 IELTS를 준비하신 분들 그리고 인터뷰를 정말 빡세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말문이 터져서 오기 때문에요. 당장 쉐도잉으로 쓸 말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저처럼 영어 머리가 너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영어 문장의 구조나 영어 문장에 대해서 이해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저는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울 것, 그리고 문법 공부를 많이 해올 것, 그리고 뭐가 됐든 많이 주워 들을 것,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쓰지 않으면요, 그 문장이 입에 안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화, 무슨 영어 문장, 100문장, 기초 영어 100문장, 그걸 아무리 백날 따라 해도 제가 입에서 안 나오고 머리에서 다 기억에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제가 쓰지 않는 문장은 제 기억에 남지 않고 저한테 안 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문장을 먼저 쓰고 그걸 써봄으로 인해서 저한테 입혔던 게 1단계였고요. 그 1단계가 지나니까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쉐도잉의 문장 속에서 내가 쓸만한 문장을 선택을 하고 발췌를 하고 그걸 외워서 실제에서 그걸 사용해 봄으로써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던 거고요. 거기서 세 번째 단계로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발췌해서 외워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거든요. 이건 저처럼 영어 문장의 구조가 파악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입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포자가 그렇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말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듣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기 시작하면 듣기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처음 듣기를 위한 방법에서는 단어가 알아야 들려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아주 많으신 분이라면요, 인풋을 많이 넣었으면 해요. 영어 강의가 됐든 유튜브든. 근데 영어 하는 방법을 설명 듣는 그 강의들은, 유튜브는 찾아보지 마세요. 그거 찾아본다고 해서 나한테 영어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저 진짜 뭐 말 안 되더라도 뭐 들으면 귀가 뚫립니다. 그런 거라도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를 설명해주는 강의들 되게 많아요. 유튜브 강의들 많거든요. 그걸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저처럼 결제를 해서 영어 강의들을 하나하나 들으셔도 돼요. 안 남는 것 같지만 나한테 남아 있어요. 그거를 내가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들이 나한테 내 영어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소스로서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유튜브를 추천을 드리면, 이 채널 보이시나요? Speak English with Vanessa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제가 한국에서부터 구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인이고요. 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쉬운 conversation부터 단어들,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들도 하나씩 집어주고 이야기를 하고, 한 구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동사 같은 것들도 영어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발음이 또박또박해요. 그래서 듣기도 쉽고요. 뭐 어려운 문장들을 이야기할 때는 특히 안 들려요. 얘도 안 들려요. 얘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쉬운 강의들을 찾아봤었고, 쉬운 것들을 하면서 캐치를 했거든요. 했고, 되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쉽게 이야기를 해줘서 들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해커스톡을 지금도 강의를 그 평생 수강이라고 하죠. 그걸 계속 듣고 있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한 강의를 봤었어요. 그걸로 이거 괜찮겠다 해서 결제를 해서 지금도 그냥 듣고 있는데, 굳이 결제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강의가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 강의가 뭐냐면, 보이시나요? 이게 패턴 영어기도 해요. 패턴 영어라서 그냥 흘려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괜찮더라고요. 이 강의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보시는 라이브 아카데미도 추천드려요. 라이브 아카데미도 쉬운 부분을 먼저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could, would, can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그런 걸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뉴스인가? TV 어떤 방송사에서 일을 하신 아나운서 분인데 권주현 아나운서 분이 영어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로지 스쿨.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지금은 긴 영어 문장, 영어 문장 5배 늘리기, 스피킹 급상승 이런 것들인데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예전 영상을 보시면 I get, turn in, turn to, turn out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문장을 써놓고 근데 문장이 좀 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동사를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나한테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달변가 영쌤이라는 채널인데 여기서도 구동사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테드 강의 중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테드 강의가 있어요. 테드 키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이들이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애들도 되게 좀 어려운 말을 쓰는 애들도 있어요.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쉬운 문장으로 말들을 이어가거든요. 그걸 들어보는 연습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유튜브로 출퇴근길에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어른들이 하는 말보다 아이들이 테드에서 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듣기도 편하고요. 사실 너무 어려운 걸 들으면요. 좌절해요. 영어도 하기 싫어지고요. 자신감이 훅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걸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걸로 영어를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영어가 늘어요. 영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저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사람도 그 텀이 짧고 길다 뿐이지 영어로 인해 울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한 일은 매번 있어요. 저도 있고요. 10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요. 저희는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희 아들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크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쉬운 아이들이 될 거예요. 저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때 온 사람들, 대학교를 여기서 나온 사람들, 어린 나이에 오면 올수록 더 많은 범위들의 영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30대 후반에 미국으로 왔고 이제 40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도 영어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우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몰톡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처음에는 영어가 늘어도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외로울 거고 나와 영어와의 외로운 싸움일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 단계는 겪어왔고요. 시간이 지나면 노력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저와 같은 문제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완벽하게 영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더 많은 방법과 지름길과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도 했고 살아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 조금씩 더 늙을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겪어온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믿으시고 조금 덜 우울하고 조금 덜 좌절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